황정민 씨는 A씨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A씨가 황정민 씨 아들에게 직접 카카오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정민 씨 측은 A씨로부터 카카오톡 편지, 유언서, 사진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황정민 배우와 A씨 사건이 스토킹이냐 불륜이냐를 두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배우는 자신은 수년간 스토킹했던 여성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는데요. A씨는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죠. 이에 검사는 정식 재판에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구형을 했고요. 다음 달 선고 예정이 있습니다. A씨는 황정민은 스토킹 피해자가 아니다. 황정민이 오히려 나를 가혹하게 굴어서 내가 시도를 했었다. 만약에 우리가 쌍방관계라면은 황정민이 선빵을 날린 거다.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황정민이 자신에게 먼저 전화를 62회 걸었다라고 주장합니다. 62번이나 먼저 전화를 한 사람이 스토킹 피해자라고?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 두 사람의 시작은 스토킹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A씨는 황정민 배우의 팬이었습니다. 이후 A씨가 아이돌 사생팬 출신이다, 홈페이지 마스터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황정민 씨가 동료 배우 시사회장에 응원차 방문한 것에까지 이 팬이 따라가서 황정민에게 팬심을 보여준 거죠. 열성 팬을 처음 경험한 황정민 씨가 팬들에게 고맙다고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이 두 사람이 2023년 8월 16일에 용산의 이자카야에서 처음으로 3시간 동안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만남을 예정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황정민 씨가 첫 만남을 상당히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 설렌다, 첫 데이트인데 내가 데려다 줘야지,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팬심이 큰 A씨로서는 이런 말들이 나랑 썸을 타는 사이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들 소지가 있죠. 그런데 둘만 있는 자리에서 황정민 씨가 자신의 가정사나 감독과 배우에 대한 평가,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았다라고 A씨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A씨가 자신이 황정민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후 A씨는 황정민 씨로부터 안아보고 싶지, 서로 좋아하면 안아보고 싶은 거지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하였고요. 또 대문이 너무 귀여워서 이번에는 짤막하게 크크크 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랑 나랑 관계인 거 같아라는 생각에서 전화하는 거야.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안아보고 싶다. 우리가 좋아하면 안아보고, 그러니까 안아보고 싶지 나도. 그래, 기다리자.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생팬인 A씨의 입장에서는 황정민과의 연애 감정, 그리고 신데렐라 서사의 기대감에 대한 감정이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은 2023년 9월 11일 공항에서였다고 해요. 여기서 황정민이 소주 사업을 얘기 꺼내면서 A씨에게 라벨 디자인을 해볼 생각이 있는지 제안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어요. A씨는 이걸 꽤나 진지한 사업 제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로 소주 시장도 조사를 하고 상표권 관련 절차도 알아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황정민 씨 입장은 그 무게를 굉장히 약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의 발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A씨 입장에서는 나 혼자 좋아해서 쫓아다닌 게 아니라 황정민 씨도 나를 특별한 지인으로 대했다라고 주장할 만한 재료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A씨는 최근에도 황정민이 자신을 일반 팬과는 다른 관계다라고 표현했고, 배우자에게 설명하기도 애매한 관계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A씨의 말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관계가 무슨 스토킹 관계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2023년 12월 7일에 황정민 씨는 A씨에게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A씨도 이 말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후 40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A씨 스스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스토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라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황정민 배우가 호감을 표현해서 A씨와 썸을 타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영원히 연락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사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어서 우리 연락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황정민 씨는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A씨의 카카오톡을 완전히 차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A씨가 황정민 씨 아들에게 직접 카카오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에게 연락 달라고 해주세요 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나에게 용하고 있다라는 취지와 함께 연락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깜짝 놀란 황정민 씨가 카카오톡을 풀자 A씨가 황정민 씨에게 약 78에 6,000자 이상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황정민이 또 A씨한테 연락했다면서요. 이거 상호 연락인데 스토킹이에요? 네, 맞습니다. 황정민 씨가 다음날 먼저 연락을 했고 결국 2024년 3월 14일 세 번째 만남까지 이루어집니다. 당시 황정민 씨는 A씨에게 소주 사업 이야기를 경솔하게 꺼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비용이 들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가족에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 라는 뜻을 밝혔다라고 보도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A씨의 주장의 신빙성을 뒤집는 부분입니다. 끊으려는 사람과 붙잡으려는 사람 사이에서도 연락은 계속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A씨가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증거 62회 연락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통화가 총 77회인데 그 중에서 황정민 발신이 62회였다고 합니다. A씨는 황정민이 자신을 스토킹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먼저 전화 연락을 하였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황정민 발신 통화 62건 약 16만 3천자 분량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는 A씨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되었습니다. 황정민이 먼저 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통화가 친밀한 정서적 교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라, 연락 줄여달라, 만나기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의 관계 정리를 위한 대화였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6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겠죠.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메신저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제중 전화만 남아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방법이나 시간, 횟수, 상대방 의사 이런 것들을 보고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였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황정민 씨 측은 A씨로부터 카카오톡, 편지, 유언서, 사진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엽기적입니다. A씨가 자신이 키우던 그 사체 그리고 그 혈흔이 묻은 사진을 황정민 씨한테 보낸 거죠. 그 내용 중에는 황정민 씨를 책망하면서 쓴 유언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 유언서의 내용을 보면은 나는 23년부터 25년까지 황정민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 그 정서적 폭력 및 기만에 대한 정리다. 한 개인의 감정과 존엄을 무너뜨렸다. 나의 자해성 행위와 극단적 선택은 황정민의 책임이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 황정민 씨에게 내가 하겠다. 이런 취지의 문자가 다수 보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이던 아들의 공연 현장에 몰래 참석해서 그 참석했던 내용을 인증하는 자료를 황정민 측에 보내기도 했던 거죠. 이런 사정들을 보면은 단순히 스토킹을 넘어서 정말 협의의 공포심을 느낄 수준의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볼 소지가 다분한데요. A씨는 자신의 연락의 경위에 대해서 황정민 나한테 사업시켰다. 디자인 작업을 했다. 소설과 에세이를 30편 썼다. 나는 사과와 정산을 요구했을 뿐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100번, 200번 연락을 할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실제로 A씨는 황정민 씨를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정들이 A씨의 스토킹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A씨가 황정민 씨에게 보낸 문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안아주면 이 미친 짓이 끝난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다. 성덕을 꿈꾸던 한 열성 팬이 꿈이 좌절되자 스토커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황정민 배우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설령 황정민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A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